아프리카 오지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전통 부족들. 그들에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살벌한 의식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나 같은 쫄보는 그냥 보기만 해도 후덜덜한 그 의식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겁도 없이 체험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 이 미친, 아니 용감한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딱 집중! 유튜브 채널 피어리스 앤 파. 우리나라 말로 용감하고 막 나간다 라는 뜻인 이 채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오지 중에 오지만을 골라 직접 여행에 도전해본다는 신박하고 위험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채널의 주인장은 바로 마이크 콜이라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가 직접 체험해봤다는 진정 소름돋는 오지 여행기를 소개해줄까 한다. 첫 번째 오지는 아프리카 자구아족의 마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고 있다는 자구아족은 어느 날 영상 하나가 널리 퍼지면서 순식간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 영상이란 바로 살아있는 뱀을 입속에 우겨 넣는 영상이었으니, 눈을 믿을 수 없는 이 익스트림한 장면을 보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마이크. 그렇게 도착한 자구아족의 마을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뱀천지였다고 하는데, 어른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 부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뱀과 정말 찰떡처럼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고 한다. 물론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평범한 도시에서도 뱀을 키우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구아 부족의 스케일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으니. That's a black mamba. Yeah. That's black mamba. That's a fucking black mamba. 이들이 데리고 노는 뱀은 일명 블랙맘바라고 북한 방울로 사람 10명쯤은 가볍게 보내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사로 유명한 녀석이었다. 이 위험한 뱀을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놀다니 산전수전 다 겪은 마이크조차 이것만큼은 시겁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자구아족도 사실 과거에는 뱀과 이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자구아 부족이 사는 이 지방에선 원래 뱀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무리 때려잡아도 줄어들지가 않았단다. 아무리 노력해도 뱀을 벗어날 수 없던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 뱀을 때려잡는 대신 친구가 돼서 평생 뱀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 앞에서 본 이 파괴적인 장면도 사실 뱀을 먹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인간과 뱀이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들은 뱀이 징그럽고 위험하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게 놀라운 점 아닐까 싶다. 물론 뱀을 무슨 바나나처럼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있는 장면은 절대로 적응이 안 될 것 같지만 말이다. 마이크는 이들이 뱀과 함께하는 의식에 참여해 화려한 춤사위를 카메라에 담아냈고, 블랙맘바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스릴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상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족이다.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서 살아가는 토라자족. 그들에겐 어마어마하게 독특한 문화가 있었으니 바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였다. 이들은 가족이 세상을 떠날 경우 살아생전 입던 옷을 입혀서 방에다 잘 모셔놓는 게 국룰이라는데, 심지어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인사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한단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토라자족은 사람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즉, 삶과 죽음의 기준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장례식이 거의 축제나 다름없으며 조상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도 슬퍼하는 대신 활짝 웃는 게 기본이란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것을 음악까지 연주하며 신나게 옮기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당연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말이다. 아무튼 술라웨시 섬을 찾아 이들의 행사에 동참한 마이크. 그는 처음엔 이 부족의 행사를 보고 굉장히 섬찟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은 사람을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졌으며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이 느껴졌다고. 이걸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들에게는 오히려 사람을 땅에다 묻어버린 채 영원히 내버려두는 우리들이 조상을 존중할 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민족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마이크는 술라웨시 섬을 다녀온 이후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층 고민이 깊어졌다는 소식인데, 나도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왠지 철학적인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다.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일명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부족이라고 불리는 머시족 되시겠다. 에티오피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들은 다른 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는 걸로 유명하다는데, 마이크는 이들이 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고자 산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그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머시족 특유의 의식 3가지를 치러야만 했다는데, 그 첫 번째 의식은 바로 온몸에 소똥 바르기. 머시족은 쨍쨍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처럼 소똥을 바르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좀 더럽긴 해도 효과는 아주 직방이라는데, 그러나 냄새만큼은 어쩔 수 없었는지 항상 긍정적인 마이크였지만 오늘은 왠지 그 눈빛이 슬퍼 보이는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소피 원샷하기. 이들에게는 소의 피를 우유에 타먹는 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부족민들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근육을 키우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물론 그 맛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말이다. 마지막 대망의 3번째 의식은 바로 상처내기였다. 이 부족민들의 몸을 잘 보면 피부에 화려한 상처 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겐 이 상처가 진정한 남자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었다고. 상처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욱 남자답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몇 부족민들은 이 상처를 새기고자 목숨을 걸 때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마이크 역시 이 상처내기에 도전해봤다는데, 몸에 영원히 남는 상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필수. 그래서 마이크는 그 고통을 참느라 그만 눈이 뽑혀버릴 뻔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살벌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들에게 남자답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싸우는 파괴적인 행사를 벌인다는데, 이 행사에서 승리한 남자는 아내를 직접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부족 남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고. 그러나 여기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진짜 결혼에 성공하려면 소를 최소 30마리 넘게 잡아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혼이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반전이다.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오지나 우리가 사는 도시나 사람이 살아가는 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오늘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을 보니 우리 인간은 모두 다르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분명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뻔한 교훈과 함께 나 산타 오늘 이만 퇴장한다.